안녕하세요. 훈이들 파파입니다. 자, 오늘 4월 6일 화요일입니다. 자, 지금 시간이 저녁 8시 30분이 좀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밤에 온 이유는요. 우리 강아지 민트를 오늘 아침에, 오늘부터 이제 여기서 생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두고 갔는데, 자, 지금 잘 지내는가 싶어가지고, 좀 걱정도 되고 해가지고, 자, 지금 밤에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자, 보니까 현관 처마 밑에 센서등이 붙어 있는데, 이쪽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불도 계속 켜지고요. 자, 자기 집 안에, 우리 사무실에서 매일 쓰던 방석도 해놨는데, 자, 잠을 어디서 잘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온 김에 이것저것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싱크대하고 후드는 어제 설치를 했습니다. 자, 색상은 이제 보이시죠? 그냥 평범하게 하부장은 화이트 하이그로시고 상부장 같은 경우도 상부장은 제가 달지를 않았습니다. 굳이 좀 답답해 보이고 요즘 추세 자체가 상부장을 좀 달지 않는 추세고, 자, 그런 추세를 떠나가지고 개인적으로 상부장을 달게 되면 좀 창의 어떤 크기도 좀 줄어들겠죠. 위아래 폭 자체가요. 자, 그리고 좀 답답해 보일까 싶어가지고 아예 처음부터 상부장은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가까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이 싱크대 설치를 했습니다. 자, 오전까지는 제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냉장고 같은 경우는 자, 오늘 오전에 배송이 되어 왔습니다. 자, 미리 우리가 제가 계획을 세울 때 냉장고 들어갈 자리 어떤 크기를 이미 정해놨고, 물론 이제 그 전에 냉장고를 좀 결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좀 적당한 어떤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위에 보시게 되면 이것도 이제 싱크대 주문할 때, 자, 같이 우리가 주문해가지고, 자, 문을 달았습니다. 한번 열어볼까요? 특별한 건 없는데, 자, 이런 식으로, 자, 열리는 거죠. 자, 그래서 미리 이 수납 공간 자리,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위아래 크기를 정해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안쪽은 다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다 미리 다 준비를 해놓은 겁니다. 냉장고 같은 경우는 아마 높이가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농막을 봤을 때 너무 소형 냉장고를 설치하는데, 아마 그 이유 자체는 이렇게 제법 큰 냉장고를 설치할 공간이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자, 미리 이런 식으로 화장실 공간을 좀 손해 보고, 저는 화장실 공간은 작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들어간 폭만큼 이렇게 냉장고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자, 위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냉동실이고요. 자, 밑에는 이렇게 냉장실입니다. 이 정도 사이즈라 그러면, 자, 충분히 이렇게 좀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후드 같은 경우는, 자, 이런 식으로 1단, 2단, 3단입니다. 어떻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가장 가성비 있고 좀 이쁘다 싶은 모델을 제가 골랐는데, 그냥 일반적인 하처 모델입니다. 자, 금액대는 좀 그렇게 비싸지는 않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여드리고, 이제 남은 것은 이제 에어컨 설치만 남았습니다. 자, 요즘 이제 봄이 4월달 되고 나서 에어컨 하시는 분이 좀 많이 바쁜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지금 급하지도 않고, 이전부터 이렇게 인연이 되신 분인데, 편한 시간에 오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해가지고, 농막 시공은 이제 제가 보여드릴 거는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제가 뭐 농막이라든지 주택 시공 이런 부분이 없을 때는 뭐 텃밭이라든지 이걸 뭐 브이로그라 그럽니까? 재미는 없겠지만은 가끔씩 뭐 나무 가꾸고 나무 심고 그리고 텃밭 농사하는 거 가끔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아마 올렸던 그 유튜브 하고 나서 아마 그 처음에 뭐 몇 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고구마 캐는 어떤 그런 영상도 올렸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텃밭은 좀 규모를 많이 줄이고 이제 힘이 들어가지고 좀 하기가 좀 싫습니다. 그래서 뭐 조그맣게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자, 12월 말부터 해가지고 4월 초 약 3개월이 지났습니다. 자, 이래가지고 농막 그 시공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유튜브를 그 맨 처음 시작할 때 유튜브를 하는 목적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이 건축 쪽을 제2의 직업으로 이렇게 그 잡고 그 이쪽으로 제가 계속 하기 위한 하나의 영업 목적이 첫 번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자, 좀 시간이 지나서 제 하나의 인생 이력을 좀 남기고 싶은 어떤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좀 일주일에 한 번이 안 되더라도 자, 꾸준히 뭐 제 개인적인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일상에 관해서도 올리겠고, 그리고 앞으로 제가 다른 분의 어떤 농막이라든지 전원주택을 시공하게 되면 그 건축 쪽 영상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은 아직까지 정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일 자체가 이렇게 안 되는 그런 것도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개인 사업을 하면서 제가 그 건축 쪽에 해드릴 수 있는 거는 농막 정도는 제가 뭐 거리가 1시간 이내다 그러면 농막 정도는 제가 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기간도 이제 3주가 안 걸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가 어떤 개인적인 일정을 좀 그 연기시키고 그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뭐 주택이나 이런 경우는 기본적으로 3개월 가까이 잡아야 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공사 자체가 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은 제가 그 직접 해드릴 수는 없고 혹시라도 이렇게 그 도움을 좀 요청하신다 그러면 감리 정도는 제가 봐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그 기억이 나는데요. 그 단열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단열 부분에 관해서 자,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은 농막은 벽 두께가 200T입니다. 그리고 난연 판넬로 해가지고, 그리고 바닥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단점이 있지만은 단열 때문에 바닥까지 다 이렇게 깔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패시브 하우스를 자, 100으로 봤을 때 제 농막 같은 경우는 제 건축 지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85 정도 단열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중에서 한 15 정도 손해보는 거는 미리 시공하기 전에 이 부분은 그냥 그 감수하자 이렇게 하고 그 판넬을 이렇게 그 시공을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지붕 쪽인데 아무래도 너무 높고 자, 그리고 번거로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정도는 그냥 감내하고 시공을 하더라도 어떤 일반적인 주택보다 단열 성능이 더 나을 거라는 어떤 생각에서 좀 미리 알고도 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농막은 이제 앞으로 여름이라든지 겨울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한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한 85 정도 단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단열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자, 단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결로하고 연관을 좀 지어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그 결로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본 그 전공책에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아주 옛날에 공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환경 쪽인데요. 자, 이걸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습도라는 것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여름에는 외부가 습도가 높고 그리고 실내가 습도가 낮습니다. 자, 그래서 외부의 높은 습도가 벽을 통해 가지고 내부로 들어오고자 하는 그런 어떤 성질이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목조주택 같은 경우는 외부의 그 OSB 합판 그 바깥쪽에다가 보통 이제 타이백류의 그 투습 방수지를 이렇게 깝니다. 자, 그래서 투습 방수지가 이런 습기를 이렇게 차단하기 때문에 제대로 이렇게 그 타이백 종류를 깔았다 그러면 외부 쪽에는 또 크게 그 신경을 안 써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물론 이제 레인스크린부터 해가지고 기본 통기가 되는 거는 다 해놔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뭔가 뭐 겨울입니다. 겨울 같은 경우는 외부가 습도가 낮고 내부가 습도가 당연히 높겠죠. 예를 들어서 집안에서 음식을 한다, 샤워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숨 쉬는 얘도 공기 중에서도 습도를 또 퍼뜨린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습도가 높은 내부에서 습도가 낮은 외부로 이렇게 습기가 이동한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제가 목조주택을 이렇게 유심히 보게 되면 내부 쪽에서는 투습지를 이렇게 설치하는 경우가 좀 드문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투습지 같은 경우도 실내에 우리가 붙이는 투습지도 한 롤의 가격이 싼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집의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이 롤이 또 많이 들어가는 경우는 비용도 발생하고, 자,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직접 벽 쪽에 이렇게 붙이게 되면 아무래도 인건비도 들어가겠죠. 그리고 기본적인 또 테이프도 필요하고, 그래서 내부 쪽에 투습지는 이렇게 붙이는 경우가 좀 적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겨울에는 내부의 습기가 뭐 석고라든지 합판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 목조주택에서 글래스울을 이렇게 글래스울 자체가 습기를 먹게 됩니다. 그래서 축축해지고 단열 성능이 또 떨어지겠죠. 자, 그리고 글래스울 같은 경우도 바닥부터 이제 뭐 천장, 그리고 지붕까지 하나로 연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습기를 묻게 되면 또 처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그 하나의 그 열교 현상이 또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목조주택에서는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이에 반해서 우리가 판넬로 이렇게 시공할 때는 그 EPS, 그러니까 스티로폴 양쪽에 이렇게 철판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습기를 차단하기 때문에 이 스티로폼 자체가 이렇게 습기를 묻고 단열 성능이 떨어지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이 좀 길었는데, 판넬 자체는 어쨌든 가나 단열적인 부분에서 가장 가성비 있는 자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농막을 선택하시더라도 이동식 농막 업체를 보게 되니까 그 목조로 해가지고 졌다는 걸 많이 강조를 하십니다. 뭐 친환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내부에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뭐 백지라든지 싱크대라든지, 그리고 이렇게 바니쉬도 칠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성분 자체가 친환경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공하고 나서는 그래도 제법 오랜 기간 창문을 열어두고 환기를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목조주택이 친환경이라는 것은 그 생활하는 데 있어 가지고 친환경이다기보다는 나중에 수명을 다하고 나서 그 자재를 또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뭐 하도 못해 이제 화목난로라든지 이렇게 그 재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이제 친환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단열 부분은 그 이 정도로 해가지고 이제 말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밤에 온 김에 또 이런저런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지금 조명 자체가 그 전구색입니다. 좀 약간 노라스름한 어떤 색깔인데 화면에는 좀 더 이렇게 화이트에 좀 가까운 것 같습니다. 자, 조명을 좀 한번 꺼볼까요? 끄고 이제 백부등 하나만 한번 켜보겠습니다. 자, 밤에 좀 비가 올 때 음악 들으면서 자, 이 정도 조명 켜두고 좀 혼자 있으면 좀 낭만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자, 어떤나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까지 줄이겠습니다. 자, 앞으로는 우리가 농막 시공보다는 자, 제가 뭐 이것저것 뭐 생각나는 거 뭐 텃밭이라든지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조경 이런 부분 제가 뭐 전문가는 전혀 아닙니다. 그냥 제가 뭐 사다 심은 나무라든지 이런 것도 말씀드리고 그리고 틈틈이 이제 건축에 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자, 글로서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 수 없는 거는 영상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만 줄이고 자,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